네, 안녕하세요. 포포투 정주현 편집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포투 오종원 기자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아스톤 빌라와 토트넘 스퍼의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최근 6경기에서 4골을 기록하면서 확실히 좀 부활한 모습, 살아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에메리의 빌라 만만치 않죠. 네, 뭐 어쨌든 지금 손흥민 선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는 긍정적인 상황이지만 토트넘 입장에서는 지금 아스톤 빌라는 난적이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은 상대를 만나서 유럽 대항전 진출의 목표를 위해서 뭐 되게 어려운 경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영국 스카이 스포츠가 공신력 상당히 높은 두 매체가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하진 않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빌라도 원정이기도 하고 또 빌라가 최근 에메리 체제에서 상당히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토트넘도 감독이 없는 상황이고 물론 대행은 있지만 그러니까 어떤 이런 상황들을 좀 여러 가지를 분석했을 때 좀 토트넘이 좀 불리하지 않냐라고 했지만 한 장면 한 장면씩 다 분석해 보면서 어떤 기자회견이랑 그다음에 또 예상 라인업 그다음에 또 예측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성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흐름이 좋다가 최근 두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맨유한테 0대1로 졌고 그다음에 울버햄튼한테도 0대1로 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톤 빌라는 지난 뭐 2월 말부터 쭉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뭐 흐름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스톤 빌라를 보면은 물론 최근에 두 경기를 패배했지만 한 골씩밖에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에메리 감독이 이제 빌라로 오면서 상당히 공수 밸런스 상당히 좋아진 모습이고 어쨌든 경기력이 살아난 모습. 또 이번에도 빌라의 홈이라는 점이 뭐 토트넘이 좀 어렵지 않을까 예상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토트넘의 최근 또 보여주시죠. 토트넘이 눈에 띄는 거는 패배 경기 수가 많죠. 특히 이제 뉴캐슬한테 1대5로 대패를 당한 다음에 악몽이었죠. 그쵸. 뭐 너무 정말 심각한 경기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스텔리니 감독 대행이 떠나게 됐고 지금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부터 라이언 메이슨이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승 1무 1패를 기록을 했는데 사실 맨유한테 비기고 리버풀한테 졌지만 이제 팰리스한테 1대0으로 이기면서 어느 정도 반등의 발판을 마련한 상황입니다. 네, 맨유와 리버풀전 모두 어쨌든 만만치 않은 클럽들 상대로의 경기였는데 선제골을 먼저 허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에 그런 전술적인 변화 가져가면서 따라갔고 물론 리버풀전 패배는 했지만 3대3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좀 토트넘이 그래도 메이슨 대행에서 좀 더 안정감을 찾고는 있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팀의 상대 전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6경기를 기준으로 봤을 땐 토트넘이 4승 2패로 좀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첫 번째 맞대결에서는 이제 토트넘이 아스톤 빌라한테 0대2로 패했기 때문에 뭐 이번 경기도 지금 확실히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이다라는 좀 예상이 좀 지배적입니다. 아무래도 에메리 감독 오라서 확실히 빌라가 좀 다른 팀이 됐다라는 점이 좀 눈에 띌 것 같고요. 뭐 지난 시즌에는 토트넘이 두 번 다 어쨌든 승리를 했지만 이번 시즌은 보면 이렇게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네, 토트넘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경기에서 4골. 그러니까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부진하다는 평가 그리고 영국 현지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좀 에이징 커브 얘기도 나오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어쨌든 지금 10골 이상 기록을 하고 있고요. 최근 후반기 확실히 살아난 모습 보여주면 특히 결국에는 전술 문제 아니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메이슨 대행 체제에서 확실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6경기에서 4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EPL 통산 득점 얘기하는 건데 지금 손흥민 선수가 EPL 역대 득점 순위에서 지금 32위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03골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어떻게 보면은 뭐, 왜 붙죠? 어쨌든 롤모델이었지만 뭐 호날두 선수가 좋지 않게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축구의 신이라 불리는 어쨌든 호날두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남긴 기록이 103골인데 어쨌든 동률입니다. 만약 한 골 더 기록하면 일단 우상이었던 롤모델이었던 호날두 선수를 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대목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첼시의 레전드 아프리카 축구 역사상도 가장 위대한 공격수 중 한 명이라 평가받는 디디에 드록바가 EPL에서 마른 골을 넣었는데 104골이에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멀티골을 기록하면 이것도 따라잡을 수 있는 오히려 넘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한 골만 넣어도 동률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첼시 시절 드록바를 기억했을 때 어마어마한 레전드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이미 그 기록을 앞지를 수 있는 찬스가 왔다는 것만 봐도 이 손흥민 선수의 그런 활약상 그러니까 부진하다 평가를 했지만 지난 시즌에 득점왕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것뿐이지 이번 시즌도 사실 나쁜 시즌까지는 아니다. 그만큼 충분히 좋은 시즌을 보여주고 있고 후반기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록 경신도 하나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토트넘의 메이슨 대행 기자회견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전부를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 것만 좀 가지고 왔죠. 일단 아무래도 팀 뉴스가 일단 중요하겠죠. 우선은 이제 부상자 관련 소식을 좀 갖고 왔는데요. 메이슨 감독 대행이 이제 비수마의 복귀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비수마의 복귀는 좀 시기상조일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중요한 선수고
있고 이 선수가 우리 팀의 일원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중요했기 때문에 뭐 지난 펠리스턴에서도 뭐 교체 명단에 넣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수마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네네. 지난 시즌 브라이튼이 워낙 이번 시즌도 잘하고 있지만, 그쵸. 그러니까 브라이튼이 워낙 잘했기 때문에 중원 상당히 끈끈한 팀이었잖아요. 네네. 알고 보니까 카이세도가 더 잘하는 선수였어요. 네. 뭔가 이제 비수마 선수가 뭔가 그때는 되게 많은 고평가를 받았던 네. 시절인데 토트넘에서는 그러니까 좀 부상도 좀 많고 생각보다는 적응에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호이비에르 비수마 하면 상당히 강한 느낌이 있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복귀를 했고 어쨌든 다음 시즌을 위해서라도 이제 후반기에는 좀 경기 감각을 좀 올라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메이슨 감독 대행은 어쨌든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지휘봉을 잡고 첫 승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날이었다. 뭐 어려운 경기였지만 그걸 잘 해냈고 이번 주말 경기 아스톤 빌라전도 쉽지 않겠지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가능한 최선의 준비를 하고 좀 노력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케인에 대한 또 얘기가 나왔죠.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갑자기 이제 케인의 동상을 설립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이제 던졌고 그거에 대해서 라이언 메이슨 감독 대행이 좀 어떻게 보면 현명하게 좀 대답을 했는데요. 이런 동상에 대한 문제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 케인 선수가 이 토트넘에서 더 이상 뛰지 않을 때 생각해볼 문제다. 그때는 이제 그가 이런 공로나 이런 것들을 좀 인정하고 좀 박수 쳐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좀 더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는 꼭 이렇게 동상이 세워지는 걸 보길 바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케인 동상 얘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 무근지에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케인 잡기 위해서 동상에서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네.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메이슨 대행이 몇 번 얘기를 했고 또 그 전에 콘테 감독이라든가 스텔리 코치도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케인의 그런 이슈가 좀 확실히 있죠. 시즌 끝나고 팀을 떠난다, 뭐 맨유라든가 여러 팀들과 또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메이슨 대행은 잔류를 바란다고 했죠. 네, 어쨌든 아르센 벵거 감독도 뭐 케인이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었고 그거에 대한 질문에 받은 이제 메이슨 감독 대행이 케인이 잘렸으면 좋겠다. 뭐 시즌이 끝나면 뭐 선수들이 뭐 이런 거치에 대한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오겠지만 우선 우린 시즌을 잘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남은 지금 3경기에서 최대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케인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네네. 이력서 나오고 있지만 일단은 토트넘이 최대한 높이 가는 게 그쵸.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챔피언스리가 현실적으로 힘들어진 상황에서 케인의 다음 시즌은 어디 팀에서 뛸지, 그러니까 토트넘에서 네네. 뛸지 아니면 다른 팀으로 갈지가 상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질문도 나왔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이제 얘기가 나왔고 아무래도 인종차별적인 네네. 그 발언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메이슨 대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뭐 소니와 함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손흥민은 환상적인 선수다. 축구 선수로도 좋아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같이 뛴 경험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를 한 명의 사람으로서 사랑한다라는 것이다. 인종차별이 생긴다는 건 정말 슬픈 일이고 우리는 소니와 함께 그러니까 지지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그쵸. 같고 선을 넘은 팬들이 있으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하고 간단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메이슨 대행이 올 시즌까지만 대행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네. 이제 6경기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절반이 지났고 우리의 현 주소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을 바꾸고 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우리가 누구고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 무엇이 되고 싶은지 알기 노력 중이다. 사실 메이슨 대행은 사실 뭔가를 하기는 어렵죠. 그쵸. 팀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 안에 있는 자원들 안에서 최대한 지금 결과를 내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는 최고 수준의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제 경기장 안팎에서 일관성, 좀 토트넘이 최근에 일관성이 없다라는 네네. 얘기가 많았는데 유지를 해야 되고 펠리스전 연승을 좀 이어가야 된다는 멘트인 것 같고 모두가 함께하고 팬들이 함께하는 환경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팬들이 필요하고 그들이 이 팀의 일부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무래도 팬들이 최근에 좀 상실감이라든가 좀 실망을 그쵸. 많이 표현하고 또 네네. 레비 회장에 대해서도 아웃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메이슨 대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결속을 다지면서 그쵸. 남은 3경기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좀 갖는 네네. 기자회견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메리 감독이 워낙 잘하고 있지만 또 메이슨 대행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네, 그래서 일단 메이스 감독 대행은 상대팀 적장인 이제 에메리 감독에 대해서 에메리 감독은 뭐 아스톤 빌라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제 이끌어 모든 팀들에서 되게 놀라운 일을 해냈다. 아스톤 빌라 원정은 쉽지 않겠지만 잘 준비해야 되고 그 어려운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럴 수 있다고 믿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지금 토트넘은 캡틴 요리스가 네. 지금 거의 시즌 아웃 얘기가 네네. 나오고 있는데 포스터가 그래도 나쁘지 않게 잘해주고 있죠. 네, 뭐 포스터 선수는 계속 쭉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메이슨 감독 대행도 최고의 팀에는 최고 수준의 골키퍼 2명이 있어야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2명을 보유하고 있고 다른 이유로 이들 모두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포스터를 믿고 팀에 도움을 더 줄 수 있다고 그런 걸 잘 알고 있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네, 선방력 괜찮은 것 같고요. 뭐 요리스보다는 당연히 뭐 떨어질 수 있겠지만 네네. 그래도 나쁘지 않게 잘하고 있고 이게 기자회견이 그냥 시간 흐르는 대로 이거 일물일답을 치다 보니까 이런데 사실은 지금 토트넘의 많은 간 기자들이 대부분 케인 어떡할 거야 이런 얘기가 네네.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케인에 대한 질문이 또 한 번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뭐 케인 선수가 지금 이제 앨런 시어러의 최다 득점 기록과 얼마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메이슨 감독 대행은 케인은 계속 골을 넣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고 먼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자들의 질문이 토트넘에서 과연 이 최다골 기록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슨 감독 대행은 그가 경기에 나올 때마다 케인이 경기에 나올 때마다 골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쭉 말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정의 상황뿐이다. 그러니까 남은 3경기가 중요하다는
하겠다라는 거고요. 네네. 이적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미래보다는 세 경기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메이슨 데잉입니다. 네, 어쨌든 메이슨 데잉이 이제 그래도 상당히 팀을 그래도 그나마 잘 꾸리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은 세 경기에서 최대한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최대한 높은 순위로 시즌을 마칠 것이다. 그 결과로 유럽 대항전, 챔피언스는 좀 힘들었지만 뭐 유로파라든가 이런 유로파가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두가 우승하고 싶은 대회를 나쁘게 말하는 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유로파가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대회 아니냐, 뭐 아니면 컨퍼런스 리그도 좀 별로지 않냐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무리뉴 감독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의 위상과 중요성을 알리는 데 있어서 놀라운 일을 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토트넘이 컨퍼런스로 가다 하더라도 그게 여기 너무 폄하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많은 팀들이 얘기하는 것도 물론 이따 에메리 감독도 얘기를 하겠지만 탑4로 맞추는 일 자체가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정말 어려워졌어요. 정말 심하죠 경쟁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토트넘의 메이슨 데잉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어쨌든 2021년 그러니까 무리뉴 때 또 대행을 했던 게 또 메이슨 데잉이잖아요. 2021년이나 이번이나 난 어려운 시기에 팀을 맡게 됐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걸 바꾸고 싶지 않지만 뭐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은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바라건대 시즌 종료 우리가 잘했다. 좋은 시즌이었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계속 비슷한 뉘앙스인데 난 토트넘을 잘 알고 있다.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다. 뭐 내가 아직 어리다. 91년생이잖아요. 네네. 손흥민 선수는 한 살 차이예요. 진짜 한 살 형이죠. 어떻게 보면 감독을 하고 있는 게 좀 어떻게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 어쨌든 어리다는 얘기가 있지만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오래 감독을 했는지도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내가 이 팀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팀을 좀 만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러니까 나이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 앞으로 남은 어쨌든 대행이기 때문에 새로운 감독 오기 전까지 토트넘을 잘 이끌고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토트넘의 또 기자회견 계속 한 번 더 보겠는데요. 클루세스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우선은 이제 그 전에 이제 뭐 선수들이 뭐 정식 감독을 되게 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던지니까 라이언 메이스 감독 대행이 뭐 선수들이 내가 정식 감독 되기를 원한다는 말을 듣는 거 보면 좋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남은 세 경기에 대한 목표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고요. 네, 클루세스키가 지금 유벤투스로 이제 어쨌든 이번 시즌 끝나면 그 1년 반의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일단 토트넘은 완전 영입을 원하고 있지만 유벤투스로 성장했네? 그쵸. 돌아와라.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라이언 메이슨 대행은 클루세스키에 대해서 나는 클루세스키 선수를 좋아한다. 그는 이미 최고의 선수지만 더 성장할 수 있다. 토트넘 정도의 팀에서는 뭐 늘 경쟁이 생기기 때문에 뭐 지난 주말에 선발에 빠졌다고 해서 뭐 잘못된 건 아니고 교체로 나와서 승리하는데 팀의 보탬이 됐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수들한테 남은 3경기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각자 중요한 역할을 해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즌 잔류할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 왜냐면 유벤투스가 지금 원하고 있고 토트넘은 완전히 좀 원하지만 어쨌든 그는 현재 토트넘 선수고 뭐 시즌이 끝나면 거치와 관련해서 많은 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만 알 수 있을 것 같다. 뭐 아직은 좀 불투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아스톤 빌라 에메리 감독의 기자회견 보려고 하는데요. 토트넘을 좀 축해 세워주는 발언들 많이 했죠. 뭐 확실히 토트넘을 좀 존중하고 그리고 이제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식의 좀 뉘앙스를 말을 했는데요. 토트넘의 목표는 탑4 안에 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5년, 10년 전과는 다르게 맞습니다. 뭐 경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탑4에 든 것도 쉽지 않다. 뭐 7개 팀이 경쟁하고 있고 지금은 우리 아스톤 빌라도 이 경쟁 구도에 뛰어들었다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은 지난 몇 달간 몇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은 매우 좋은 선수들, 뭐 사진에 보면 손흥민 선수, 뭐 케인, 사실은 손케 듀오는 뭐 월드 클래스죠. 그렇죠. 뭐 보유하고 있고 토트넘은 펠리스전에서 전술적으로 균형이 잘 잡혀 있었다. 수비적으로도 강하고 공수전환 능한 선수들이 많다. 전술적으로 다른 결정을 내릴 만한 매우 좋은 선수들이 많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토트넘이 우리보다 승점 3점이 앞서 있다. 우리는 경쟁적으로 일단 빌라도 유로파리그라든가 컨퍼런스 나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임할 것이고 좋은 결과를 얻기에 노력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이제 런던 이브닝 스탠다드 예상 라인업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많이 엇갈리잖아요. 근데 물론 변함이 없는 선수 2명, 손흥민, 케인이고 시샬이냐 아니면 클룹이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브닝 스탠다드는 이렇게 예상을 했죠. 먼저 수비진 쪽에서 얘기를 좀 해보면은 랑글레 선수가 사실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막판에 부상을 당하면서 교체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랑글레 선수가 출전이 가능하면 이제 선발로 나오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다이어 선수가 다시 나올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이어가 안 나와서 이겼다는 얘기가 참 많았는데 정말 많죠. 다이어도 나온다면 또 국내 팬들은 또 나와 이럴 수 있지만 근데 어쨌든 랑글레 그런 출전물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런던 이브닝 스탠다드에서는 나올 거다 예상을 했죠. 네, 또 공격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에메르송 선수가 이제 지난 필리스전에서도 센터백으로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변형 3백 형태로 가져가면서 에메르송이 그러니까 지난 경기에서 익숙하지 않았던 센터백 역할을 띄면서 대신 포로가 오른쪽 측면에서 좀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도왔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 그대로 좌측에서는 벤 데이비스와 이반 페리시치 선수가 같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이브닝 스탠다드
스탠더드는 페리시치가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선발로 나설 확률이 높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리스 골키퍼는 좀 부상 중이기 때문에 포스트 골키퍼가 나오겠죠. 네, 시즌 아웃이 거의 유력하고요. 그러니까 지난 경기 때 메이슨 댕이 어차피 변형적인 좀 그러니까 그 변칙적인 좀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잖아요. 이번에도 비슷하게 나올 거다라는 예상이고요. 네, 시알리송은 이제 펠리스전에서 골을 넣지는 못했지만 리버풀전에서 또 손흥민 선수 도움을 받아서 득점도 했고요. 어쨌든 다시 활기를 좀 띄고 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번 경기에서도 콜리투스키를 제치고 선발로 나설 수 있다라고 예상을 언급을 했습니다. 케인과 손흥민은 뭐 언터처블이죠. 네. 그대 자리를 지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스마에 대한 얘기도 있죠. 네, 뭐 아까 잠깐 이제 제가 감독 기자회 때 말씀을 했지만 비수마가 사실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교체 명단에 포함된 거 놀라운 결정이었다. 메이슨 감독은 리그 막바지에는 이 비수마 선수가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비스마가 돌아오면 그래도 중원이 거의 후이비에는 전경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좀 뭐 숨통이 좀 튀어야 할 것 같고 또 비스마가 다음 시즌을 위해서라도 후반기에 좀 살아나는 건 분명히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영국 축구 통계 매체죠. 스코어닷컴의 예상 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이브닝 스탠다드에서는 이제 샬리송의 좀 그전 잘했던 경기를 좀 이어가려는. 그럼 여기는 약간 좀 변형적인 3백도 한번 가동할 수 있고 3-4-1 포메이션에서는 클롭스키가 좀 더 낫지 않냐 이렇게 좀 예측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제 히샬리 선수가 팰리스전 때서는 이제 득점을 못했기 때문에 콜레스키 선수를 대신 좀 선발로 넣으면서 변화를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에메리송은 여전히 그러니까 3백에서 그 다이어가 워낙 부진하기 때문에 로메로는 거의 그날 거의 펠리스전은 거의 신이었거든요. 수비의 신이었는데 로메로 오히려 중앙에 놓고 좀 커버 영역을 좀 많이 맡기고 에메르송을 스토퍼처럼 활용하면서 공격과 수비를 모두 하게 하고 또 포로를 좀 윙백으로 활용하면서 좀 더 이렇게 자유롭게 좀 이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그 메이슨 댕이 좀 자유롭게 좀 변화를 가져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콘테 감독의 3백을 어떻게 보면 이어가면서도 어떨 땐 또 4백이라든가 좀 자유롭게 좀 변형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느낌의 어쨌든 잘 됐기 때문에 좀 가져갈 수 있다라는 평가를 한 것 같고 데이비스는 확실히 좀 윙백일 때 또 아까랑 다른 건 페리시치를 예상했는데 이번에는 또 데이비스를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약간의 좀 변화는 있을 것 같고 빌라 같은 경우에는 와킨스의 활약이 상당히 좋고요. 부엔디라든가 맥킨이라든가 루이스라든가 기존 선수들을 가져가면서 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팀이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라인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팀 뉴스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은 이제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티어 선수랑 그리고 캐시 선수가 좀 이제 부상이 좀 불투명한 상태인데 뭐 부상자 명단이 많지는 않고요. 이제 캐시 선수를 대신해서 이제 애슐리 영 선수가 오른쪽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에메리 감독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랑 울버햄튼 두 경기 연속 패했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를 줄 수도 있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캐시가 없기 때문에 애슐리 영 선수가 이제 풀백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 토트넘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 벤탄쿠르랑 요리스는 거의 시즌 아웃입니다. 랑글레는 뛸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다.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라인업에는 예상 라인업에는 랑글레가 들어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후스코어닷컴 예측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톤 빌라가 일단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2대1로 홈에서 승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일단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하는 경우에는 토트넘과 승점 57점으로 동률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골득실도 지금 현재는 토트넘이 플러스 7, 아스톤 빌라 플러스 3인데 뭐 당연히 아스톤 빌라가 뭐 지금 이제 2대1 예측을 하고 있지만 더 높은 격차로 이긴다면은 뭐 순위도 뒤집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그 3경기 남은 상황 두 팀 모두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은 이미 어렵습니다. 하지만 빌라는 지난해 11월 이후 획득한 승점 기준 4위에 흐른다. 토트넘보다 11점이 많은 수치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의 흐름이 좋지 않냐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이제 흥미로운 시즌을 보내고 있다. 뭐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떠난 뒤에 스텔리니가 잠시 팀을 이끌었고 현재는 라이언 메이슨이 소방수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메이슨 감독 체제에서는 3경기에서 나쁘지 않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이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한쪽으로 쏠리는 경기가 예상되지는 않고요. 토트넘도 분명히 흥미로운 시즌을 보내고 있고 어쨌든 그래도 빌라가 홈이고 또 에메리의 최근 그런 경기력이 좋았다라는 걸 봤을 때 빌라의 2대1 승리를 예상한 후스코어드닷컴입니다. 이제 공신력이 높은 두 매체 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스카이 스포츠. 또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 선수를 또 메인으로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뷰 예측을 항상 하는데 최근 6경기 4골 손흥민 살아났지만 이게 제목입니다. 뭐 일단은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열린 최근 리그 5경기에서 실점이 하나도 없이 모두 다 승리를 했습니다. 특히 토트넘을 6대1로 대파했던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3대0 승리를 거두면서 아스톤 빌라의 흐름이 좋은데요. 그래도 이제 프리미어는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대1 팽팽한 흐름을 예상했던 것 같고요. 메이슨 감독 대행은 팰리스전에서 승리 공식을 좀 비슷한 흐름의 전술적인 거를 이어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토트넘은 팰리스전을 어떤 수비적으로 좋았지만 공격 쪽에서는 조금 창의성이 부족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지 방법으로 접근하면서 어쨌든 좀 결과를 내려고 하는 경기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손흥민 선수를 딱 얘기를 합니다. 토트넘은 빌라의 높은 수비 라인을 공략할 수 있다. 왜? 손흥민은 최근 6경기에서 4골을 넣으며 자신의 모습을 되찾았다. 또 메인에 또 손흥민 선수를 띄워놨죠. 그린 수비수를 따돌리는데 능하기 때문에 밍스나 콘사 같은 선수들 상대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다. 상당히 좀 라인을 좀 올리거나 좀 이렇게 압박이 많은 네. 팀이거든요. 이런 팀을 상대로는 오히려 손흥민의 그런 역습 능력 그리고 가마차기라든가 드리블이라든가 이런 게 주요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빌라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토트넘은 또 손흥민이 있고 케인이 있고 네. 하기 때문에 또 메이슨이 밸런스를 잡아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이게 팽팽한 흐름 끝에 1대1 승부가 예상이 된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영국 BBC의 서튼의 예상이 네. 항상 BBC에 올라오는데 네. 보통은 이제 BBC 예측이라고 보통은 하죠. 에메리의 빌라가 강하다. 네. 더블을 예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 이 서튼이 사실 토트넘과 아스톤 빌라 경기를 보면서 정말 예측하기 쉽지 않다. 가장 안전하게 예측할 수 있는 건 무승부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지만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스톤 빌라가 최근 몇 경기 지금 2연패를 기록 중이죠. 몇 차례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토트넘이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다. 토트넘이 정말 일관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좀 토트넘의 경기력에 좀 관건이 달려 있다고 좀 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에메리 감독이 이끄는 빌라는 토트넘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한 적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번 경기를 승리를 통해 더블을 기록할 것이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예상이 좀 빌라 쪽에 좀 손을 많이 들어주고 있지만 팽팽한 승부 예상되면서 BBC 서튼 같은 경우에는 2대1 승리를 예상을 했습니다. 네, 저희도 한번 예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스코어까지 좀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손흥민 선수 하실까요? 일단은 최근 6경기 냈골 흐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득점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는 골이든 공격 포인트든 좋은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무엇보다 경기력이 살아났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팰리스전도 경기력 상당히 좋았어요. 어쨌든 팽팽한 흐름이 예상이 되는데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호날두를 넘어서 드록바와 동률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국내 팬들 입장에서는 토트넘의 경기가 좀 이제 너무 챔스도 못 나가고 이러니까 동기부여가 좀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손흥민 선수의 득점 기록을 계속 보는 것도 하나의 좀 흥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토트넘이 2대1로 이긴다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다이어 선수 대신 랑글레 선수가 나와야 되는 게 좀 클 것 같은데 그러면서 수비가 안정돼서 한 골 이상의 그 대량 실점 내주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메이슨 감독 대행 체제로 3경기 동안 좋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도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한번 아까도 서튼이 무승부는 안전하다. 저는 안전한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팽팽한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저는 손흥민 선수는 골을 넣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빌라가 어쨌든 그래도 수비가 상당히 요새 안정화돼 있다는 점에서 팽팽한 흐름이 예상이 되고 근데 그렇다고 토트넘도 상당히 최근에 좀 경기력이 괜찮아서 또 변형적인 전술을 잘 사용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팽팽한 흐름 끝에 한 2대2 무승부 정도 그러니까 좀 많은 골이 생각보다 나오면서 2대2 무승부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좀 골을 넣고 좀 우리 주말밤을 좀 기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포포투 기자들은 한준TV를 통해서 다양한 축구 소식 전달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빌라와 토트넘 경기를 같이 예측해보면서 분석해봤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골이 터졌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포포투 정지훈 기자, 저는 포포투의 오종원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